자, 1번부터 많이 어렵지 않은 이야기지. 함수 정의를 좀 봐야 돼. x가 유리수일 때 자기 자신 나오고, 어떻게, 유리수이면 항등함수라는 얘기지, 뭐. 항등함수. 그리고 x가 무리수이면 제곱해서, 함수값을 구하래. 이제 요 유리수인 영역에서는 항등함수 개념이고 무리수 정역이 무리수일 땐그 무리수의 결과값을 제곱하라는 얘기니까 3 나오겠지. 3 더하기 3의 결과값은 6이다라고 결론 지으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 자, 2번도 역시 이어서 이야기해보자. 자, x라는 집합 2, 3이 정역이래. 얘가 정역인데 2와 3을 원소로 봤는데 자, 그리고 fx가 x제곱. fx라는 요 함수가 x제곱이라 주어져 있고, gx라는 함수가 ax 더하기 b래. ax 더하기 b. 자, 그랬을 때 문제가 함수 f와 g가 동일해지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 두 함수가 같을 조건은 이제 정역이 동일하면서 동시에 치역의 결과값이 동일해야 돼. 그래서 이제 F2를 대입을 하면 G2의 함수값과 동일해서 동시에 F3의 결과값이 G3과 같아져야 되겠지. 두 함수의 상등의 정의니까. 그래서 요가 바로 대입해주면 뭐 나오니? 4, 요 값을 2A 플러스 B가 나오고 자, 두 번째. 그치? 9는 3A 플러스 B가 나오게 되는 AB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위에, 아래식에서 위에식 이제 빼버리면 A의 값이 바로 5가 결정되고 자,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여기 나오겠네. 결론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3번 문제도 바로 가자. 자, fx가 주어져 있네. fx가 2x 마이너스. 자, gx라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자, 이 두 함수에 대해서 합성, h 합성 f라는 이 함수가 g라는 함수와 동일하대네. 자, 그랬을 때 h3의 값을 구하래. h3의 값. 자, 이 두 개의 함수. 그럼 이제 x를 태워 보내자. 그럼 h의 fx 요 값이 gx랑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 적당한 x만 찾으면 돼. 왜냐하면 fx라는 함수식과 gx라는 함수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종적인 결론은 h3이거든.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fx가 3을 만족시키는 적당한 x의 값을 찾을 거야. 그러면 요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데 H3이 나오고 그 값은 G의 얼마입니다. 라는 결론으로서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 풀면 돼. 즉 fx는 2x-1로 정의되었고 그 값이 3이 되는 2x는 4가 나오네. 그럼 자연스럽게 x는 얼마? 그렇지 2가 나온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x에다 얼마를 2를 대응을 시키면 요 결과 값은 3이 유일하게 나올 테고 여기 마찬가지 2를 대응을 시켜. 그리고 h3의 값은 t2의 값과 동일해지면서 2 대입하면 얼마? 2대 1이라는 결론을 잘 내면 되겠다. 자, 4번 fx라는 함수 주어져 있는데 한번 합성시켰을 때 그 함수식 자체가 나와 있대. 그랬을 때 구하라는 문제가 f에 대해 값을 구하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대입이야, 대입. 즉, 요 식 자체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fx가 새로운 적당한 정의역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면 a 곱하기 fx 플러스 b의 값이 얼마야? 16x 플러스 5와 같지.
여기서 한 번 더 대입하자고. 그럼 요 값은 a 곱하기 ax 플러스 b가 나오겠고, 플러스 b의 값이 16x 플러스 5가 나온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정리하면 a 제곱 x가 나오겠고, ab 플러스 b의 값이 16x 플러스 5를 만족시키는 ab의 값 잘 선택하면 되겠지. 따라서 a제곱은 당연히 얼마가 나오면서 a제곱은 그렇지 16이 나오는데 a 양수래 얘들아. a는 얼마? 그렇지 4. 이게 상수항 결정 짓자. 4b가 나오고 b가 나오니까 5b의 값이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b의 값은 1입니다 라고 잘 결정 지어주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뭐 적당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다 적당한 값 그냥 대입해도 되더라. 여기다. A, B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식 두 개만 적당히 잘 찾으면 돼. 제일 쉬운 게 뭘까? 0 대입해도 나쁘지 않겠다. F0의 값은 B가 나올 테니까 AB 곱하기 B는 5가 나오게끔 한번 써볼게. AB 더하기 B의 값은 즉 X에다 0을 대입한 거야. 또 하나 대입해볼까? 뭐가 좋겠니? 1, 1 이런 거 한번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이거 뭐가 나올까? A 곱하기 F1이니까 A 더하기 B의 값이 여기다 또 B를 더한 값이 16, 16 플러스 21 나오나? 1 대입한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될지 안 될지 나 잘 모르겠어. 요식 전개해주면, 요식을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요 값이 얼마? 1이 이렇게 나오나? 전개까지. 야, 근데 어디 뭐 잘못했어, 지금? 왜 이럴까? 20일이었지? 왜 이래? 그럴 수 있어? 따라서 곰곰이 살펴보면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거든. 이거 누군데? 여기 있잖아. 이것이 얼마? 5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이항시키면, A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이 나오는 거고, 동일한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냥 상등식의 개념으로 다 대입해서 뭘 활용하자? 개수를 비교하는 거죠. 개수 비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어쨌든 미지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그래 미지수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는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뭘 구하자? 식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적당한 값을 대입한다는 소리지. 이거를 조금 더 1학기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미정계수법에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으로서 얘기를 한 것뿐이야. 어쨌든 항등식의 개념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문제도 5번 바로 볼게.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f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가 5,1에서 만난대. 그랬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5,1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인 거고 얘들아. 일단 요 직선이 5,1을 지으니까 정말 단순하게 5a 더하기 b는 1이 나오는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 역함수 역시 여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즉 1의 값은 f 역함수의 5의 값과 동일해지고 요 의미는 f1의 값이 얼마라는 이제 5라는 얘기로서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그냥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도 돼. 위에서 아래씩 빼줘서 얼마? 4a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다 대입해서 b의 값 빨리 구하면 얼마? 6이라고 잘 결론 지으면 돼.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요식을 조금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4a 더하기 a 더하기 b로서 표현할 수 있고 얘들아. 그 값이 1인 거거든. 근데 a 더하기 b가 이제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덧셈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해서 이야기해주면 돼. 자, 6번도 6번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갈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 합성 F에 마이너스 F야. F에 마이너스 1이라는 요값을 태워보내래. 그리고 3배 F 역함수에 얼마? 1일까? 얘를 구하라는 문제.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갈게. F 합성 F 마이너스 더하기 3배의 F 역함수의 1. 요거 구하라는 문제고. 자, F1이라는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F 마이너스 1. 문제 주어져 있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주어져 있고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F-1이니까 요 전체적인 결과값은 얼마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그닥 어렵지 않게 얘기가 된다고. 문제는 얘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F의 역함수 1의 값이 얼마인지 몰라. 따라서 FA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A의 값만 잘 찾으면 된다는 소리지. 이게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1, 즉 함수값이 1이 되게 되는 x의 값은 3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a의 값은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3, 3은 9가 돼서 9에다 1 뺀 결과값은 이제 8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다. 이걸 한번 해보고 이어서 7번도 하러 갈게요. 자, 집합 x가 주어져 있고 얘들아, 이 x라는 집합은 1, 2, 3이라고 x야 1, 2, 3이라 정의돼 있대. x에서 x로의 함수야. 자, f라는 함수도 그렇고 g라는 함수도 그렇고 h라는 요 함수가 x에서 x로 대응되는 요 함수인데 각각의 함수 나와 있어. 1대1 대응이래. f라는 함수는. 그리고 g라는 요 함수는 상등함수인가? 그리고 h라는 요 함수는 상수함수라고 주어져 있어. 문제. 자, 그랬을 때 가 나이 조건을 만족한다네. 써볼게. 자, 가라는 조건이 F1의 값과 그리고 G2의 값과 H3의 값이 얼마라고 우리는 얘기가 될 수 있어? 2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고. 왜냐면 G라는 함수가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 나와야 돼. 더군다나 H3의 값은 상수함수니까 이 값이 H1의 값과 역시 H2의 값과도 다 얼마로 동일? 2로 동일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F라는 함수가 문제가 되는데 F1의 값은 당연히 2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나라는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H1 더하기 G1 나라는 요 조건이 H1 더하기 G의 1 자, 요 결과값이 F2, F2와 같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F2의 값이 얼마일까라는 걸 유추를 해줄 수 있겠고, 곰곰이 살펴보면 H라는 함수는 상수함수니까 이거 무조건 함수값 2 나와 있더라. G라는 함수는 항등함수 나오니까 자기 자신 무조건 1 나올 거라고. 그래서 2 더하기 1의 결과값은 3이 이렇게 나와. 근데 F는 1대1 대응함수이니까 1과 2가 다 매칭이 돼 있어. 그럼 F3의 값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i인 이거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결론 진짜 얘들아. 뭐라고 나있니? F3 곱하기 물어보는 값이 여기다 쓸까? F3 곱하기 뭐라고 나있어? G의 2 곱하기 H 자, 요 값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구한 함수 값들을 대입을 해주면 1 곱하기 G2의 값은 아까 이제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2가 나오겠고 H 상수함수 항상 얼마라고?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 배분 값은 얼마? 나온다라고. 자, 결론 지으면 되겠다. 자, 이어서 8번도 자, 볼게.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하겠대. 얘를 평행이동. 얘를 평행이동 했을 때 완전히
겹친데. 그럼 얘들아, 얘를 x축으로 예를 들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한번 시켜보자. 그러면 요 원래 식이 뭐로 바뀌냐면 y는 2배 x 마이너스 p 분의 1 플러스 q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거를 우리가 역순으로 다 조작해서 이렇게 같아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여기서 변하지 않는가? 분모에, 그렇지. x의 개수야. 그게 동일하면 일단 가능성이 커. 동시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 분자의 상수, 분자에 있는 상수값이 완전 동일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그 두 그래프는 적당히 평행이동 시켰을 때 후이어져. 그래서 후보를 한번 찾아볼 거야. 근데 분모만 봤을 때 다 후보가 돼. 분모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후보가 돼. 그럼 이제 분자로 넘어가자고. 분자 완전히 1로 똑같지? 그럼 얘는 맞는 거야. 평행이동하면 포기해야죠. 실질적으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포기해야죠. 그걸 찾자는 문제가 아니라 포기해지는 그 함수를 찾겠대. 자, 여기서도 한번 봐봐. 이 얘기를 어떻게 좀 가져갈 거냐면 한번 써볼게, 얘들아. 2x 더하기 2분의. 자, 10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5로 적을 걸 그랬나 보다. 에헤이. 자, 5로 한번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2x 플러스 2를 만들자고, 이렇게. 요 인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플러스 10이 나오는데 12이 되니까 플러스 1 나오니? 그래서 얘만 체크하면 돼. 얘 같네. 왜냐하면 따로따로 써줄 거니까. 그래서 니은도 포기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니은도 포기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디귿을 한번 보자고. 디귿 요 식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써주면 2x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분모에 2x 플러스 6 이렇게 써놔. 얘가 필요할 테니까. 그럼 이제 4가 나오니까 2를 곱하니 근데 1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때문에 포기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디귿은 안 돼요. 라고 잘 결론 주면 되는 거야. 9번도 이어서 바로 갈게. 9번. 자, 유리함수 y는 2x 마이너스 5분의 10이라 이렇게 주어지는 요 유리함수에 대한 해석. 자, 이 위의 점 중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x좌표가 정수면 y좌표도 정수여야 되더라. 그럼 문제가 끝나지. 왜 끝날까? x의 정수를 대입했을 때 이 y, 치역의 값이 정수가 나오려면 이 유리수처럼 보이는 값이 정수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러면 약분이 돼야 된다. 적당히. 그 아이디어가 여기 있대. 따라서 우리 무슨 얘기 해주면 되겠다. 2x-5가 10의 약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 10의 약수에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붙여야 돼. 녹화되는데 애들 오기념 가져. 성민아, 그러면 안 돼. 성민 얘기 내가 해버렸네. 미안해. 이거 편집할게, 편집.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오기념 생겨있대, 이 새끼야. 육개장은 없어요? 육개장, 이 새끼야. 너무 재밌다. 자, 편집. 자, 그래서 바로 가보자. 근데 여기서 뭐 구하래, 얘들아?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한번 다시 써볼게. 2x-5 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됐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x도 정수인 거야. 잘 생각을 해봐.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x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중요해. 여기서 한번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이항시키면 다 5를 더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여기서 한번 머리에 잘 굴려보자. 계산을 해도 되는데 EX의 값이 여기서 뭐 나오니? 6과
4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짝수 2개 나온다고. 왜냐면 EX는 짝수잖아. 그러니까 짝수의 개수만 찾으면 돼. 이 계산 결과가 짝수가 몇 개 나오는지. EX는 짝수거든. 그래서 개수만 헤아리면 돼. 여기서도 봐봐. 7이 나오고 3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여기서도 보자. 11이 나오고 1이 나오니까 아이쿠야 5지. 10과 0이 나올 테니까 0은 짝수 취급해줘도 무리 없어. 그래서 여기서 몇 개 나와? 2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서는 어때? 15와 마이너스 5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좀 존재해야 돼. 그래서 몇 개가 나오겠니? 그렇지, 4개가 나온다라고 결론 지으면 돼. 그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정수의 개수.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잘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게 아니다. 생각할 필요 없겠다. 2개씩 나오네. 길어졌네. 자, 10번 문제 한번 보자. 유리함수 주어져 있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얘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켰대. 자, 그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그 적당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상수 K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 당연히 K는 0이 아니겠고. 자, 이 문제를,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문제는 그래프 해석이야, 그래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함수식을 한번 평행이동 시켜보자. 굳이 뭐, 시킬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써놓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요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지 않아?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따라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 값은 점근선이다 이야기했었어. 점근선의 방정식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구해보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점근선 하나 나오고 y의 값 역시 x를 굉장히 키워 굉장히 줄여 어쨌든 상관없어. 어디로 가까워? 2로 가까워집니다. 라고 자 결론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야,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자, X축 나오겠고, Y축이 있다, 진짜. 그렇죠. 원점. 자, X는 1이라는 점근선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 Y는 2라는 요 직선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러면 새로운 좌표축의 개념, 노란색의 좌표축을 기준으로 K의 값, 요 K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져. 근데 너무 명확한 이야기야. 만약에 K가 음수라면 요 2, 4, 4분면처럼 보이는 노란색 새로운 좌표축을 생각했을 때 요 2, 4, 4분면 쪽에 그 그래프가 그려서 절대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고. 따라서 일단 첫 번째 결론 나지. 첫 번째 K의 값의 범위는 K는 음수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빨간색의 그래프가 그래서 3, 4분면 절대 안 지나지. 문제는 뭐야? K가 양수일 때.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K가 양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1, 3, 4분면처럼 보이는 쪽에 이제 그려지는데 요 영역에서 이제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이쪽 부분에서 어딜 지나지 않아?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은 요 값, 요 값. 요 값을 기준으로 요 값을 위아래 이동시켜 갔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니? 쭉 내려서 원점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어쨌든 3, 4분면 안 지나니까.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 요 값을 기준으로 그 함수 값이, 즉, x에다 0을 대입한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충분하다고.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그것에 관련된 치역 y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요 식에다 대입 한번 해보자. 자, x에다 0 대입한 결과값, 즉, y는 k, 아이쿠야, 마이너스 k. 0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나오고 이 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충분하겠지.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내면 k의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니? 2보다 작거나
여기서 실수하지 말자. 기본적인 가정이 K는 0보다 큰 이 가정이야. 요 범위 아래서 K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첫 번째 구한 K는 0보다 작습니다. 혹은 K는 0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돼. 그래서 4분면에서 이제 경계가 X축, Y축이 되겠는데 얘들아 그 경계는 그 4분면에 포함되는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잘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11번도 같이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11번 너무 단순해서. 자, 11번 문제 한번 보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리함수, y는 루트 ax라고 주어져 있고,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자, 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 이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주어져 있냐면 2,4 지난대. 2,4를 지났을 때 A의 것 구하라는데 이것도 노은희 선생님이 강조하네. 요 함수를 평행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연습을 좀 해줘야 돼. 하지만 더 단순한 건 요 고정된 점을 역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쉽다고. 그 역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점을 평행 이동시키면 금방 암산이 되겠다. 그럼 요 위에 있는 점이 1,2가 나온다는 소리. 그래서 문제 끝내자고. 그래서 1과 2를 대입한 루트 A의 값이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A의 값은 4입니다. 라고 얘기를 잘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함수의 평행 이동은 연습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써볼게. 자, 요 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 그럼 X-1과 Y-1을 XY에 대입만 하면 끝난다고. 정리하자. Y는 루트 대입할 때 가로치는 거 있지만 않으면 돼. 가로 열고 X-1. 자, 플러스 2로 바꾸면 돼. 자, 요 위에 있는 점이 누구라고? 2,4라고 얘들아.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고 y에다 4 대입하면 요식 그대로 동일하게 나올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 12번 문제. 두 개의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주어져 있고 함수값 구하라는 문제. G 합성에 G 합성 F 역함수에 뭘 태워보내네? 4를 태워보내네. 자, 요 결과값은 함수의 합성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일단 새로운 정의역인 f 역함수 4의 값을 a로 놓고 갈게. 그러면 요 값은 f의 역함수의 4의 값이 a를 만족하는 a에 초점 맞춘다면 역함수식을 구해도 상관없지만 구하기 너무 짜증이 나서 fa가 뭘 만족하는? 그렇지, 4를 만족하는. 얘들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마. f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4로 대응되는 a의 값은 유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 요 결과값이 4가 된대. 즉 x-2분의 x 플러스 4가 4를 만족하는 빨리빨리 방정식 풀자. 그러면 x 플러스 4 요 값이 4x 마이너스 8과 동일해지는 x의 값 먼저 찾으면 돼. 그래서 x 이항시키면 3x는 그렇지. 마이너스 8 이항시키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12로 되네.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4가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그치지 말고 확인 절차는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예. x의 값이 2보다 큰 요 값이니까 만족하지. 그래서 정의가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어떤 값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나비야? 원래는 여기다 a를 대입해야 됐었어. 그래서 a의 값이 4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고. 자, 실질적으로 뭐 구하라는 문제? D4의 함수값 구하라는 문제지. 그건 여기 나와 있잖아. 4, 3, 12에 16 나오니까. 그치? 4의 제곱, 루트 4의 제곱은 4 나오지. 예. 자, 얘기하면 돼. 13번도 많이 어렵지 않아서 바로 가자. 13번 함수의 정의역이 a보다 커 나왔고 x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구간에서 무리함수 y는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b. 자, 요 값에 최대 최소값이 나와 있어. 여기 한번 써보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 값을 각각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으로 비교했대. 최대값 마이너스 1, 최소값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A, B의 값을 결정하라는 문제. 자,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유리함수,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항상 둘 중 하나야. 증가 아니면 감소함수. 예. 그것만 요 식을 통해서 딱 파악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 연습 좀 하자. 어떤 연습?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근원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 x의 값에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즉 양변 마이너스 2 나누면 x 마이너스 2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과 따라서 x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우리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 양변 루트 붙여도 부동의 방향 변동 없고 적당한 상수 b를 더해도 부동의 방향 변동 없어서 요 값이 나오네. 따라서 요 전체적인 값이 어떤 값이니? 치역인 y의 값이고 그 y의 값이 2보다는 커 낫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리함수의 출발점이 있어. 그 출발점이 요 시작점이라고. 네. 그러면 그 값은 2, b가 된다라는 건 그닥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겠고 예. 방향성만 고려해주면 된다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 방향, y는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쪽 방향으로서 요 따위 우리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겠지. 예. 따라서 정의역의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대? 0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 값이 최대값이 나오고 요 값이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요런 해석. 그래서 이 역시 그래프 해석 문제였고 함수값 대입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요 최소값은 요 함수를 fx라는 함수라고 둔다면 0을 대입했을 때 최소가 나오니까 f0, 즉 f0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동시에 F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이 값이 이제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그 관계만 잘 구하면 돼. 자, 갖다 대입.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0을 대입하래. 0 대입하면 루트 4, 2 나오지. 즉 2 플러스 b의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요 값이 뭘 만족한대?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b의 값은 x가 끝났다. 마이너스 5가 일단 나와주겠고 자, 요 식으로 돌아가서 a를 대입하래. 그랬을 때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값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이제 바로 가지고 b의 값을 구해놨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5 이항시켜서 양변 제곱까지 가자.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 요 값은 자 4가 나오고 제곱하면 16 나오지. 그래서 이거 바로 갈게. 자, 요 결과값은 2, 8에 16이니까 그냥 8 나오면 끝나네. 네. 따라서 a의 값은 10이 나오겠지. 따라서 a의 값은 10입니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되는 그따위 문제. 얘들아 속보가 들어왔어. 자, 어떤 속보인지 한번 보자. 자, 이 16이니까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돼야지. 그럼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 얘들아. 따라서 a의 값은 그치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요 사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일찍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자, 14번이야. 정의역, 주어져 있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오케이. 공역도 역시 X야. 근데 이 공역이 뭐랑 동일하다는, 치역이라는 요 집합과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역함수 존재한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1대1 대응함수거든. 1대1 대응함수의 의미 중에 하나가 공역과 치역은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 자, 이 함수,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건데, 자, 추계방정식은 x는 얼마? 암산하자고. 1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왜 이러니?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점 2개 나온다고 이렇게. 교점이 하나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혹은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정의역은 어쨌든 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아. 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그럼 A의 값은
1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공역과 치역이 동일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이 정의역이 동시에 공역이 돼야 돼. 그 공역 자체가 치역이 된다는 얘기는 이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 아, 선생님, F, A와 어떤 값이? 아니, 그러니까 A를 대입하면 그 결과값이 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네. 치역과 공역이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요걸 만족해야 돼. 지금 뭔 소리냐면 정의역에서 정리할게. 정의역에서 최소값은 요 치역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과 동일해져야 되는 게 1대1 대응함수의 어떻게 보면 선행 조건이야. 근데 이 영역이 지금 어떤 영역이니? 증가하는 영역이니까 제일 작은 값을 대입했으면 제일 작은 값이 나와줘야 돼. 이 문제에선. 그 값이 A가 될 거야. 따라서 이 조건 만족하는 A가 먼저 구하고 시작할게. 자, 그대로 갖다 A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의 값이 a가 되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 얼마? 0이 나오겠지. 6, 3, 18 보이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네. a는 얼마? 6 혹은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아까 선행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 a는 뭐보다? a는 그렇지 1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돼. 괜찮니? 네. 오케이.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은 a는 6입니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되는 꽃다이 이야기. 15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자. 아씨, 그만할까? 네. 자, 이어서 이제 15번 문제 마찬가지 이야기.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의 관계. 자, fx 함수, 무리함수 주어져 있고, f의 역함수 g라 표현되어 있을 때, f와 g라는 함수의 교점 하나. 그래서 이제 역함수의 식을 구해도 상관이 없는데, 얘들아,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래프적인 상황으로, 뭔진 모르겠지만, 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그닥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거고. 네. 또 이 함수의 역함수가 뭔가 존재해서 2차 함수의 반토막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는 것도 그닥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요점이 하나란 얘기는 접한다는 이야기야.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접하게 되겠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건 요점의 좌표 구하라는 문제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두 함수는 y는 x라는 직선 네. 그림이 이상하지만 y는 x라는 요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요 구하기 귀찮은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얘네 두 개의 교점 구하면 돼. 네. 자연스럽게 이 교점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일 거야.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자, 바로 가자. x와 루트. 그렇지. 6x 마이너스 6이 합쳐지는 너무 쉽다. x제곱. 이거 바로 갈게 얘들아. 6x 마이너스 2항까지 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그렇지. 6x 플러스 9가 0이 되네. 당연히 이거 판별시켜봤자 0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하고 왜냐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네.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은 0이 나오지.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3. 그럼 자연스럽게 y의 값도 3이지 또 멍청하게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제발 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네. x좌표, y좌표 맞다라는 이야기. 자, 네. 생각을 해보자. 네. 마지막으로 16번 문제 바로 갈게. 16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무리함수 그래프 해석인 거야. 자, 네 개의 점 A, B, C, D를 꼭지점을 하는 정사각형이래. 그럼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뭔가가 한 별의 길이가 얼마일까? 5 나오겠네요. 대충 한번 그려보자. 한 별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하나 더 그릴까? 이렇게. 자, 점의 좌표 4,4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4,4. 그리고 요 값이 9,4일 거야, 아마. 당연히 얘가 9,9가 나올 테고. 맞아, 얘가 4,9가 나온대. 네. 이 상황이니까. 자, 이런 상황이야.
네. 그랬을 때 어떤 함수냐면 얘들아 y는 루트 ax 그래서 요 무리함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작점부터 가자. 시작점. 네. 이 시작점이 당연히 얼마? 0,0이라는 건 암산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고 요 a의 값이 의미하는 건 x축과의 거리를 의미할 거야. 어차피 네. 함수 값이니까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X축과 떨어진 거리가 굉장히 커지겠지. 네. 자, 문제 한번 다시 갈게.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정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요 점을 출발해서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지금 이 상황이 만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빨간색 폭을 줄여야 돼. 계속 줄여서 최소 어디까지 줄여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떤 점? 9,4를 지날 때가 제 자음값 될 거야. 자, 이제 키울 거야. A 값을 계속 키워서 어디까지 키울 수 있냐면, 요렇게 가서, 마찬가지, 요런 식으로 가서, 이거야, 4,9 지날 때 제일 커지게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4,9라는 점과 9,4라는 점을, 요 점을 지날 때, 경계가 된다는 소리야, 경계가.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막 함수값으로 막 고민하지 마. 그냥 대입해봐. 여기다 4,9를 대입하면, 9의 값이 루트 4a를 만족하는, a의 값을 일단 체크를 해보자고. 네. 이 값을 어떻게 보면 2분의 9의 값이 루트 a가 나오거든. 그래서 네.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a의 값은 4분의 81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네. 자, 두 번째, 9,4를 한번 대입해볼게. 9,4를 대입해보면, 어디가 쓸까? 여기다 쓸까? 4의 값이 루트 9a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루트 9가 있으니까 3으로 끄집어내자고. 네. 그럼 루트 a의 값이 3분의 4를 만족시키는 a의 값 얼마 나오니? 9분의 16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A의 범위 구하라는 문제지.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얘랑 대소관계 비교해봐. 뭐가 더 뛰니? 1번, 2번. 아니, 얘가 당연히 크는 거 아니야? 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 상황이잖아. 네.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 크다, 작다의 개념은 X축과 떨어진, 거리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결론 내면 되겠네. A의 값은 뭐보다 커 나왔고, 9분의 16보다 커 나왔고, 뭐보다는, 그 다음에 81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영역이 나옵니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되는 이야기. 네. 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